자, 하여간 시간이 돼서 오늘 공기간판 분양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만의 원단 리얼 패브릭 상품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공기간판 분양 설명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기간판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길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길에 갔을 때 뭐 동태탕 25,000원 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그거잖아요. 근데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하고 있는 전상점이 많은데 공기간판이 현재 랭킹 2위예요.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랭킹 2위고 그 다음에 객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운영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하시라고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공기간판을 설명할 텐데 저도 티쿤도 팔고는 있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실제로 제조사 이영래 대표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공기간판의 세계가 우리가 흔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질문하시면 10초 정도 갭은 있는데 반영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저는 이제 티쿤 글로벌 대표 맡고 있는 김종박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황순 본부장님이세요. 이영래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영래 대표님께서 공기간판 상품 설명을 먼저 쭉 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래 대표님 진행해 주시죠. 제조를 하는 사람이라 이런 설명회를 해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격식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사업하면서 했던 그런 걸 갖다 그냥 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벌룬 코리아라고 이제 2000년도 3월 달에 한 조그만 한 4평 정도 되는 그 회사를 이제 정릉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본금 한 200만 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년째인데 지금은 나름대로 사옥도 가지고 있고 또 공장도 있고 직원 한 15에서 한 왔다 갔다 한 20명 정도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딴 외기는 거치는 않았고 처음에 이제 고무 풍선으로 이제 장식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태까지 와서 이렇게 특별히 외기를 이쪽 길만 그냥 계속 20년 동안 와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공기간판 하면 길거리에 있는 풍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출 비중은 그쪽이 그래도 상당히 있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런 아이템들을 보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던 그런 행사에서 나온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이게 TV 자료에서 나온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찍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공기간판 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간판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아이템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쪽 카메라가 지금 주 카메라니까 그쪽에 서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좀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거 이제 SK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미래의 혁신가가 화면을 보다 실리콘밸리에서만 보면 태어나진 않을 큰 돔이 겁니다. 나옵니다. 이제. 서울에서만 크고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 나라의 땅끝 혁신가들을 만나기 위해 SK텔레콤의 미래 체험관 티움 모바일이 찾아갑니다. 미래를 다시 쓰다. 지금 나오는 그 투명 돔이 지름 한 1m짜리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이 공기막 아이템이 하나의 아이템이고요. 이게 전체적 견적 금액이 한 1억 이상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도청 위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이게 5월 달부터 해서 그 다음에 거의 한 7, 8개월 동안 계속 설치되어 있고, 이 사이즈가 10m짜리입니다. 양쪽 10m. 그래서 여기는 이 외발로 공기막이 서 있기 위해서는 여기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바람이 그때 굉장히 심하게 불어가지고 크레인이 넘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강원도청 쪽에서 했고, 요거는 이제 춘천역 광장에서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이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 벌룬입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요들이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한 세 가지 캐릭터를 제작을 했어요. 저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삐에로 형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롯데월드 아시잖아요. 거기 롯데월드에 이제 납품해서 거기 이제 공연 팀들이 이제 활용했던 겁니다. 금액대는 요게 보통 한 3, 400만 원 정도, 전체로 따지면 1000만 원 넘는 금액입니다. 동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의 수호자, 그 누구도 그를 피해갈 수 없다. 내 눈에 안드는 조심하라. 오직 아름다운 여자들만 보시면 자칫 이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요거 같은 아이템인데요. 요번에 이제 이 그 한우 자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국내에. 요 캐릭터 요번에도 이제 그 한 10마리 정도 각 그 지역마다 이렇게 해서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것도 사람이 들어가는 거.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요즘 많이 나가는 추천기는 어떤? 추천기 하나 끝에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릴 게 많은데 너무 시간 때문에. 시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좀 더 하셔요. 예, 예. 이 제품은 원래 그 티콘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그
잘못된 점 고치고 해서 지금 거의 이제 완성된 제품인데 이게 저희가 알기로 매출이 3, 4억, 이 아이템, 단독 아이템 3, 4억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모바일 그 SK나 이런 회사랑 똑같은 그런 급의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개발 중에 있는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그 회전하는 간판인데 이거는 이 모터로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공기를 활용해서 돌리는 방식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거기 그 최 대표님이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업체 그 주유소도 있지 않습니까? 한 인도네시아 전국에 한 3,4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이제 의뢰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제품 준비해서 이제 내일 이제 나가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주경 주유소 그 직원들 복장을 갖다가 형상화해가지고 그래서 움직이는 그 손으로 이렇게. 씨가 뒤로 한번 서볼래?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간판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조명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다 조명까지 설치를 해서 저녁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해서 이제 내일 이제 처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좀 일반적인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에어 간판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D형이라 그래서 약간 좀 변형된 겁니다. 그 작업하는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인데 매출은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것도 약간 변형이 된 거고요. 그 상단에 이제 변형된 캐릭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병 모양을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그 어떤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그 병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 매장에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볼링 핀 같은 건 많이 보셨겠고, 이제 사각형도 이렇게 제작이 다 가능하고, 예. 요거는 이제 저기 국내도 국내지만 저기 미국 쪽에 좀 많이 나와요. 미국 그 국내 태권도 그 협회 쪽에 한국 교포들이 이렇게 수련해서 좀 이렇게 대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관심 있을 부분이 이제 일본에는 어떤 제품들이 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기본 매출은 이 일반적인 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 좀 변형된 건데 이것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틀린 게 일본 쪽은 굉장히 디자인에 대한 그런 퀄리티가 훨씬 저희보다 높아요. 그래서 제품들을 좀 가격도 제대로 받는데 국내는 너무 가격 경쟁력만 하다 보니까 그 디자인이 일본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제품의 가격대는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그런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요. 이런 다양한 모델들도 많이 국내에 이런 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린 거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 이 제품도 일본에서 이런 형태를 원해서 이렇게 해드린 건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틀린 스카이 댄스라고 또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요것도 스카이 댄스 같은 류고, 요건 저희가 이제 실내 에어 간판에서 좀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 도로공사 정도 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 회사에 이제 이것도 자체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이제 제작해서 나갔는데, 여기 본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래서 저희 회사 한번 이렇게 같이 티쿤 직원하고 이렇게 실사까지 와서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좀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보면은 그냥 이게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품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안 되는 걸 계속 이렇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 안전 문제라든지 도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넘어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문제가 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금액도 지불하면서 그 제품을 저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그 아이템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에어 간판 이 기둥형을 약간 변형한 겁니다. 밑에 베이스를 이제 철골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약간 변형한 건데, 요것도 상당히 많이 먹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치류라 그래서 이제 행사 때 아니면 조금 매장 오픈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보시면 이거 일본 그 스시집 같은 데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일본에 나가는 그 여러 다양한 제품이 한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일본에서 에어 간판을 그럼 티쿤만 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티쿤 말고 다른 업체도 있고, 일본에서 직접 일본 회사가 파는 데도 있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물건을 가져가서 하는 업체도 있는데, 티쿤만큼 다양한 제품들을 일본에 이렇게 파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전체적 매출 비중도 10% 정도 되는 그 일본 회사도 없고요. 그래서 티쿤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시작도 안 된 겁니다. 네. 어디로 갔지? 아이템은 그래도 너무 좀 더 하셔도 돼요. 좀 더. 예. 어차피 뭐 적어보는 게 적어보면 다 되죠. 뭐 나머지야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그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 에어 간판을 지금 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종류의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제가 이제 지금 회사 옮기기 전에 옛날 회사 때 벌써 한 10년 전에 개발했던 건데, 아직 이제 지금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행사장 같은데 이렇게 유도 표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튜브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냥 갖다 세우면. 그리고 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피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다 빼서 조그만 부피로 해서 가서 현장에서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사이즈 쓰는 거죠. 그게 지금 전기를 쓰지 않고 쓴다는 거죠. 전기를 쓰지 않는 거죠. LED 기능은 없는 거예요? LED 기능은 이번에 저희가 이제 특허 출원을 한 게, 여기에 이제 LED를 심을 수 있는 충전식으로 말씀하시는 충전, 그러니까 LED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제 LED 필요 없는 부분 설치 안 하면 되고요. 설치를 했을 때 전원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원을 야외에서 쓸 수 편한 것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조그만 걸 설치하면 보통 한 10시간 이상은 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로형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로형이 잠깐 지나갔나요? 잠깐만요. 이 가로형 같은 경우는
응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실내 같은 데도 되고요. 이게 이제 튜브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뭐 한 7, 8m가 되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데 가, 여기 저기 말레이시아에 가면 시장에다 이상 프랭카드 같은 거 이렇게 널어놨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다 이런 걸 설치하면 여기 이제 고리가 다 보이거든요. 고리 걸어놓으면 굉장히 활용할 때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나간 제품인데요. 그 모바일에서 웹 그 행사를 하는데 삼성전자 매장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70개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측면에서 보면 한 20cm 두께인데 안에 이제 튜브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튜브는 바람을 넣게 되면 이렇게 부풀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부풀지 않게 하는 기술력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안에 조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튜브입니다. 이게 개당 9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기존 에어 간판 형상한 거를 만든 건데요. 이게 지금 튜브로 들어가 있는 간판입니다. 3m짜리, 그 다음에 2m짜리, 좀 작은 거. 이거는 이제 제품 행사용 테이블입니다. 이게 다 튜브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걸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3개월이 넘었는데 바람 하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드는 그 튜브 제작에 대한 노하우. 이 튜브를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품이 왔을 때 바람이 세면 그 아이템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국내에는요? 그럼 벌룬코리아 외에 다른 제조업에도 이제 생산을 하나요? 국내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무선 에어간판이라는 개념이 그냥 원단에다가 모터도 설치하고 조명도 설치해서 하는데 그럼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거든요. 이제 DC 모터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사용합니다. DC 모터는 성능이 6개월 이상 되면 모터가 다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모터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모터를 안 쓰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가고 낮 장사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저녁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작아도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무선 에어간판 기존에 그 모터 사용하는 그 업체 안경점이 있는데 그 사장님하고 좀 친해서 물어보니까 배터리를 거의 한 3달에 한 번씩 갈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바람을 한번 넣어놓으면 몇 개월 동안 거의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럼 뭐 바람 빠지면 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펌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저기 발펌프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발펌프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거의 안 빠지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거 좀 빠져야 또 파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터지면 불량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나가서 예를 들어 3, 4개월 썼는데 바람이 안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바람이 샌다. 그럼 분명히 누가 이렇게 좀 손을 댔겠죠. 근데 이게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잘 안 터져요. 네. 끝나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투시도는 어때요? 저기 그 폴란드에 계신 사장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료를 막 준비해달라고 막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제 생각 지금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만들어서 보낸 거 그 자료를 제가 여기다 갖다는 거예요. 사이즈라든지 잘하셨네. 이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이게 다 특허 등록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자랑하실 거 있으면 계속 자랑하십시오. 네, 조금만 더 하고 예. 제가 계속. 뭐 이건 뭐 이거 보면 다 이거 됩니다. 보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뭐 솔직히 더 얘기할 게 예.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풍선 간판도 이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들은 풍선 간판을 길거리에서 내오는 데서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걸로만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뭐냐면 공공 엑스포라고 한 2, 3년 전에 했던 건데 한 룸을 보통 뭐 킨텍스 무슨 A열 비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체에 각 부스를 설명하는 그 아이템으로, 그러니까 간판으로 이제 이 풍선 간판을 사용한 겁니다. 좀 키워서. 왜 커지지가 않냐? 이게 플러스. 안 되면 이 사진 자체가 이런 거 없네, 그죠? 예. 마법의 손인데? 어떻게? 방금 어떻게 하니까 커졌어. 네? 무슨 이렇게 땡기실 거세요? 저희도 이거 어제 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진짜. 이렇게 보시니까 분위기가 좀 틀리시죠? 똑같은 아이템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어디였나? 지금 단순히 광고용 간판 말고도 실내 장식이나 그다음에 조형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예술 작품으로 한 건데요. 이것도 그냥 단순 응용인데 행사 관련 그런 홍보 그런 아이템들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스탠드를 세우면 스탠드 간판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 스카이 댄스라고 이 아이템은 이제 저희 국내에 들어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원래는 미국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참 그게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싼 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가격으로 시장에 접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이 원래는 미국에서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저서 모타로 생산이 됐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철통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쭉쭉쭉 떨어지면서 제품 개발 같은 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옛날에는 좀 괜찮았었죠. 그래서 대략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우리 페이지에 동남아 쪽은 이 스카이 댄서가 굉장히 많이 좀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 이제 큰 제품들은 그렇게 돼서 이제 각 조그만 매장들에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제품, 조그만 미니 스카이 댄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내 말고 일본도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래서 그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키는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일반 샵들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도 손을 써놨습니다. 중국에도 실용신안을 등록을 해놨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전반적인 거는 이제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치류입니다. 아치류. 아치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 이 디자인 하나가 하나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히트친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냐면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 제품은 안 실었네요. 이거 너무 신들쳐서 제가 안 넣었어요. 이거랑 비슷한 제품인데 그게 전체 아침 매출의 한 절반 이상 그 디자인이 나가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디자인 등록을 하면 이제 자기 제품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치류는 모터 양쪽에 있나요? 한쪽에서 사용하면 그 공기를 다 이렇게 잡아서 하나로만 씁니다. 하나. 그 용량을 좀 큰 걸 쓰죠. 근데 어떤 업체들은 또 그 최소 용량을 써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쓸 건 써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설명은 다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저 어떤 아이템이든 이제 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확장성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갈 것인가, 시장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제 확신하건대 이 공기막 관련된, 공기 간판을 관련된 이 아이템은 아마 그냥 계속 갈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2010년에 이걸 시작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아마 그때 바다 이야기니 막 이런 큰 그런 그 게임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전체 매출의 한 절반이 이제 게임장 쪽 매출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이 아이템이 끝났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또 이 아이템 자체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일본에서도 먹힌다는 게 또 일본뿐만 아니고 무슨 동남아 어디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떤 아이템보다도 가장 좀 가능성이 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을 상대하면서 느낀 게 제품은 일단 잘 만들어야 된다. 받을 가격은 어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런 여력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가장 부딪히는 게 중국 업체들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제품의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고 다양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가격 경쟁률이 저희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모색을 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나 못 보여드린 게 있어요. 실내에 쓰는 조그만 그 무선 에어 간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허 출연을 이제 내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게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정보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제품.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해요. 일단 저 간판 그 매출 잠깐 볼게요. 왜? 일로 거기 있어요? 화면에 나오시면 조금만. 지금 이제 티쿤을 이용해서 많은 전상점들이 일본 직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각 전상점마다 매출을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다시 사인이? 근데 이 이름으로 등록이 안 돼 있나 본데 여기에? 사이트 나오고.
주소 좀 알아봐 줄래요? 에드사인 관리자 페이지 주소 어디로 들어가나? 나왔어. 왜냐면 지금 뭐 따로 준비 안 해놓고 실시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거기 있네. 보여줘봐요. 그 월 매출표. 맞아. 월별 매출. 유본 부장이 왼손잡이였네. 너무 커지네요. 이거 잘하시면. 좀 더 줄여봐. 도대체 어디까지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월별 매출표인데 대체로 보면은 이때까지 이 해에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잘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업부별 평일 평균 매출인데요. 지금 이게 에어간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거 뭐 작년부터는 현격하게 이제 정상 이제 쭉 궤도로 가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회사를 지켜보면 확실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많이 헤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조직도 정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가 1년 혹은 1년 반 정도부터 이제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또 티쿤이 별로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알려주지만 실제로 개입해서 도와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다시피 여간판은 뭐 우리 회사로 봐서는 아주 매출이 좋은 이게 에드사인이에요, 에드사인. 그래서 원래 현재까지 4월 오늘까지 9억 2천만 원어치 팔았네요. 9억 2천만 원어치. 그래서 초창기는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사이트나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팔리기 시작하면 인내심을 갖고 계속 광고하고 투자하면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1월 달에 1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3억 4천만 원, 4월 달 오늘 현재 2억이니까 4월 달은 3월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해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쭉 성장하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운영 인원은 에드사인 운영 인원은 지금 5명이에요. 6명인가요? 예, 6명이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은. 근데 이제 뭐 크게 벅차고 이러진 않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 생각하셨을 때 이거는 어느 나라가 좀 유망한 것 같아요?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보다 이렇게 좀 생활 수준이 높고 경제에 영향이 있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별개라고.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광고물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타겟책이 이제 소형이고 튜브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실내 몰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리가 안 된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저는 걱정하는 게 그 중국산인들인데 중국산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이렇게 넓히면 괜찮은데 제품 자체의 퀄리티를 떨어뜨려서 시장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스카이댄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시장에 보여줘서 스카이댄스가 처음에 어디 쓰였냐면 현대백화점, 백화점, 갤러리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고급스러운 데는 아예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막 나와서 막 펄럭펄럭거리고 이상 걸레 같은 게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 이제 어느 시장을 접근하더라도 이게 지금 공농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처음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라는 거죠. 가격만 가지고 이상한 제품 내건해서 팔생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서 중국에다 만약에 의뢰를 하더라도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기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시장이 점점점 커지지. 그냥 이상한 제품들 싸다고 그냥 그지도 밀어놓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더 이상 정체돼 버리고 나중에는 아이템이 죽어버리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템이 뭐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든 다 할 수 있는데 접근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도 지난번 말레이시아 회의 때 처음 이제 대표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제가 느꼈었던 거는 이게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 실내에서도 홍보하고 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 거리 전시 규제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행사용, 실내용, 그 다음에 자기 마당이 넓은 곳 이런 데서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럽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방식들, 왜냐면 인증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인증 문제도 지금 나름 저희가 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하게 되면 그런 인증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을 개발을 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국내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굉장히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행사 관련된 아이템들을 이제 기획사들이 다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오더를 따게 되면 그게 뭐 한 1개월에서 한 2개월 사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게 되면 아주 비싼 가격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어느 시장이건 그 시장에 맞게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접목시키고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뭐 암만 아이템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 갖고 끝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저희 벌룬 코리아가 그래도 국내에서 그래도 이렇게 조그만 어떤 큰 시장에 비하면 별로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속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에어 간판 기본 그 나가는 간판도 저희가 제일 비싸게 팝니다. 이 국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또 요새는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존에 거래했다가 그만둔 업체들이 다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제품 퀄리티나 원단이라든 이런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내려가서 이제 써보고 정 안 되니까 다시 오는 그런 것도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신다 그러면은 안 될 시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카톡으로 실시간 질문이 공기간판 최소 수량이 있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미니멈 5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간판의 가장 큰 장점은,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접근을 잘 못하는 거는 왜냐하면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한계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왜 이거를 접근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은 게 100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게 100개, 200개도 나오더라고요. 국내는 한 4, 50개, 5, 60개 이상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일본 시장이 큰데, 그러니까 그 주문 생산이고 하나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 국가는 어디 진출했나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진출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제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고요. 뭐 미국도 있었고 호주도 있었고 여러 아이템이 있었는데, 저희 역량이 이렇게 해외 사업까지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제 기본 방침이 그냥 제조 쪽에만 신경 쓰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쿤이 또 그런 역할을 맡아주셨고, 그래서 잘 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도, 말레이시아, 또 그다음에 호주 쪽도 이제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폴란드도 한번 상담을 했었고, 다 티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몽골 쪽에서도 연락이 왔고, 저번에 미국도 뭐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마 이게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제조를 저 혼자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 또 좋은 업체들이 또 같이 협력해서 하면 그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벌룬 코리아는 해외 진출을 직접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본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티쿤이 인쇄물을 제조하지 않고 일본에서 주문을 받아서 한국 업체에 의뢰하는 것처럼 공기 간판도 티쿤이 주문을 받아서 벌룬 코리아에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티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판매를 하고 주문을 벌룬 코리아에 하는 거죠. 중간에 결제를 한다거나 창고를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티쿤이 제공하고요. 티쿤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제품은 벌룬 코리아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판매는 인도네시아 각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권까지는 그냥 한국에서 운영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지금 이제 손 대표께서 오셨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법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티쿤의 협영사가 해줘요. 그렇지만 마케팅과 고객 응대는 말레이시아는 한국에서 하는 거죠. 해도 돼. 우리가 일본의 마케팅과 고객 응대를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시차가 같은 곳에서는 상관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만약 말레이시아에 하게 되면은 오프라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협영사가 해줍니다. 왜냐하면 협영사도 많이 팔아야 자기도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구조로 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유럽 등은 한국에서 컨트롤하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 맞춰서 판매를 하고 여기서는 공급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드사인, 그러니까 공기 간판은 일단은 미통이 두 종류거든요. 대자와 소자 두 종류인데 이걸 미리 미국이나 유럽에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벌룬만 따로 제작을 해서 보내는 건데 벌룬 자체는 무겁지 않아요. 그렇죠? 큰 거라 그러면 얼마 키로가 몇 킬로? 2, 3kg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보시죠. 2, 3kg라고 보면 미국까지 티쿤이 제시하는 물류비는 킬로그램당 4,7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0원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행기로 보내서 조립을 미국에서 조립을 해서 보내는 거니까 지금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영하시고 미국의 지인하고 합작해도 충분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개요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국가별로 이제 디자인에 대한 컨셉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각 국가별로 그런 디자인 컨셉을 그 국가의 기획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문을 받게 되면 네. 델리바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간판은 저희 하루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가는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이 간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기본 세팅을 디자인을 해줬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다 연지를 찍어놨어요, 볼에다가.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연지를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서 다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품들은 뭐 하루나 이틀이면 다 만들어지고, 이 기획 작품 있잖아요. 이 소비자가 이런 걸 원해서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것들은 그런 건 좀 걸린다고 봐요. 7일에서 뭐 한 10일도 걸릴 수도 있고, 그 수량이 많으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개념을 딜리버리 개념은 제작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조금 복잡한 거는 처음부터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작하는데 뭐 한 10일 걸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기성품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특별히 문제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5영업일째 발송해 줍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작일 빼고. 그럼 제작일까지 포함하면은 기본형의 경우는 대략 해서 8일째 주문으로부터 8영업일째 발송합니다.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복잡한 거는 어차피 협상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협상하는 거고, 또 주문 수량이 100개다 그러면 5개는 뭐 일주일 뒤에, 뭐 20개는 며칠 뒤에 이렇게 협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협상 문제지 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100개를 만들려면 진짜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100개 되니까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납품일을 정하는 거죠. 전화하고. 근데 뭐 하나일 경우는 기본형은 미국에 하다 보면 정해지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5영업일 잡아요. 제작기간 빼고. 그럼 제작기간 빼고 5영업일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죠. 기본형 같은 경우 밑에 통은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재고를 싸놔요. 싸놨다가 그냥 바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미리 보내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지금 미통은 40피트 컨테이너 하나 다 보내도 2,5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 미리 보내놓는 거죠. 네. 또 질문 있습니까? 그 아시아권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이 좀 어렵다는 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나라에 지인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뭐 여기서도 나 밤새고 할 거야 뭐 이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로지 그 시차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다른 이유는 없죠. 근데 유럽권은 우리가 정서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실정, 그러니까 현지화하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곤란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해도 되는 거죠. 시차도 극복할 수. 문제는 그쪽에 그 오더 하시는 분들이 그 나라의 허가 문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해가 오니까 우리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그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오다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우리한테 물어보지 자기들이 그런 것까지 다 알진 못하고 우리가 계속 정보를 줘야 되는 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럽이나 미주 쪽은 그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호주는 시차가 1시간이거든요. 우리보다 1시간 빠르니까 호주 같은 데는 그냥 여기서 누군가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 저는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못 하시겠지만 호주가 2,300만인데 작은 시장 아니거든요. 혼자 독식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무조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인도에 준 거예요. 영어판으로 기본 영어판을 주는데 아무래도 사진 같은 게 부족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현재 있는 에드사인하고 자꾸 비교하면 못 하세요. 근데 에드사인도 4년 전에 출발할 때 아무것도 없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지배한다는 거는 그 고생하면서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일단 지배가 되고 나면은 경쟁자가 생기기 진짜 힘듭니다. 고생하죠. 이렇게 뭐 일본어로 된 거를 갖다 팔겠다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일일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뭐 영어로 되는 건 내보내고 또 뭐 하나 주문 들어오면 그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개척하는 거죠. 뭐. 본부장급 정도 되는 현지인이 네. 아이템을 가지고 응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고객 응대하는데 어느 정도 교육 시간이. 그걸 교육을 받아야 될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접근하는 게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템 전체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뭐 열심히 하면 똑똑한 애들 한 일주일이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제조사가 누가 됐든, 뭐 제가 됐든 다른 회사가 됐든 항상 이게 우리 티쿤하고 성공했던 가장 큰 거는 서로의 믿음이 컸어요. 네. 그게 가장, 그래서 어떤 아이템은 티쿤만 주고 다른 데는 안 주기도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개척해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티콘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깎으려고 노력하지 그리고 않았고. 이제 기본형은 이제 그렇게 한 2주 네. 정도 하면 프레임하면 네. 연결 가능하지만 네. 조금씩 이제 보면 변형된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현지 국가의 기획사들이 네. 참 많은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야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건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또 현동민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제 여기 티콘의 임정성 부장하고 이제 처음에 얘기가 많이 됐죠. 그런 오더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의 딜레이를 시켜놓고 여기서 또 상담하고 우리한테 정보 교류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하고 또 이건 어떤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왜냐하면 티쿤은 공기간판 아예 모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파냐고 기다리라고 하라고 왜 그걸 꼭 지금 대답해야 되는데 나 신입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내가 물어보고 알려줄게요.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싼데? 그래서 저희들은 플라스틱 용기 하나도 몰라요. 지금도. 그 뭐로 만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열어놓고 질문 들어서 모르면은 물어보고 대답해 줄게요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1년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은 욕 먹으면서 주문 안 받으면 그만이고. 왜냐하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 티쿤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티쿤 인쇄물 진짜 모르는 회사예요. 근데 1년 동안 쌓아놨던 거 다 버려도 고객은 99% 남아있거든요. 그때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동차 아무것도 몰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파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부장급이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저도 그걸 잘 모르는데 제조사한테 물어볼게요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예가 이제 어떤 원단도 보면 이제 방염, 이제 국내도 방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면 실내에 들어가면. 근데 누가 그런 거 국내에서 요구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지금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모르는데, 그러면 또 저희도 이제 원단을 거기다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거기는 테스트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또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리포트 보내주고. 영문 자료가 필요하다. 영문으로 된 게 필요하다. 영문으로 해서 또 만들어주고. 그 어떤 때는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까지 가졌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던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제 꽃을 이제. 그렇죠. 다른 업체도, 국내 업체도 원단 저기 방역 원단 가지고 있는 업체도 없어요. 갑자기 주문하면 저희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똑같은 게 우리가 현수막 잘 팔았잖아요. 그래서 방염 현수막 있네요.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뭐 기다리세요 하고 또 알아보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제가 제 경험으로는 제가 설명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티쿤 명함하고 스티커가 품질이 형편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격에 그분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걸 사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다. 일단 벌려놓고 수습해도 상관없고 좀 클레임 걸려도 저는 진짜 걱정 안 해요. 클레임 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그 고객 날려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새로 또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 두려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주로 이제 그 강의하시는 내용들을 쭉 이제 보게 되면 하여간 가성비가 뛰어나야 된다.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품질 좋고 네. 가격이 있으면 된다. 그럼요. 그런데 저런 어간판 종류는 명함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지 않느냐. 명함은 그 국가의 가격이 이미 알고 있는 많은 보편적으로 이미 알고 있지만 네. 새로운 아이템이 툭 들어가면 처음 간단 말이죠. 그 아이템은. 그렇죠. 그러면 그 국가에서는 비쌀까 쌀까 이걸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격의 대체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각이죠. 아, 이 정도의 이 가격이면 사. 이건 이제 뭐 실갱이 하는 거죠, 우리도. 야, 명함 100매를 980엔에 내는 게 좋을까? 1230엔에 내는 게 좋을까? 아무도 판단 못 하거든요. 그냥 CEO가 자다가 진짜 침 튀겨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이 정도? 뭐, 근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진짜 CEO의 감각 같아요. 판매자의 감각. 그래서 그 나라 사이트 다른 것도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아, 이 정도 가격을 내야 되겠다. 이거 뭐 누가 알겠어요. 그냥 하다가 점 찍고 하는 거죠. 저게 지금 우리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자생적으로 생긴 저 유사한 뭐 광고 저런 그 뭐가 있습니까? 에어 간판은 얼마 있나요? 이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린 게요. 그러니까 아까 아치 같은 거 아치는 중국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도 이 공기막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4, 5년 전에 조사해본 결과는요. 근데 소재라든지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 풍선 간판이라고 했었어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냥 가게에서 하나씩 쓰는 간판들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가성비 면에서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말고 가성비 면에서는 대표님네 상품이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라마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 가성비 한국을 기준으로 따질 때 이런 간판을 만약에 그냥 5개월 광고에 그런 돌출 간판으로 만든다 그러면 지금 가격 대비 최소한 200만 원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도매가는 뭐 그거에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가서 또 그냥 안 쓸 때 푹 넣었다가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에어 간판이 국내에서 이게 단속 대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번은 어떤 경우 있어요. 월드컵 때는 길거리에서 싹 없어진 적도 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무조건 다 쓸어가고 또 과태료 때리고 막 이러니까 없어졌다가 아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또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없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매출이 뭐 어떤 분은 20-30% 차이가 난다고. 근데 뭐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저기 뭐 저녁 장사하는 데 있어요. 마사지샵 뭐 이런 데는 여분을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어요. 나가면 이거 해서 갖다 세워놓으면은 손님 2-3명이면 오이 간판값 이상 나오니까요. 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성비는 굉장히 얼등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먹히는 겁니다. 일본에서.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나 이제 이런 데는 이 간판에 대한 개념을 모르죠. 저도 중국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중국 뭐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렇게 주문 생산 개념이니까 이거를 원래 중국은 대량 생산만 잘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잠깐 다른 질문 할게요. 공기 간판은 추운 나라에서도 쓰는데 지장이 없나요? 영하 10 내지 20도 환경에서도 쓸 수 있나요?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도 이상 떨어질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질 자체가 밑에 이 통이 얼다고 깨지는 재질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런 재질이고, 그 다음에 모터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등도 마찬가지고요. 원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그 원단은 그 충분히 겨울에 이렇게 뭐 깨지거나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튜브에 들어가는 튜브 그 에어 간판 재질도 그 안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PVC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우레탄을 쓰거든요. 우레탄이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겨울에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고객이 주문하는 절차가 궁금하다 그랬는데 보통은 파일을 보내주고 그대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디자인까지 저희 회사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광고사들은 디자인을 다 해서 오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업체들이 그런 걸 잘 못하는 게 디자인비 개념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영업을 하신 이제 각 나라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걸 이제 자체적으로 좀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기본형은 템플릿이 있는 거죠. 디자인 그렇죠. 템플릿, 네. 디자인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 템플릿에 맞춰서 주문 그 디자인해라. 근데 이건 기획사는 너무나 익숙한 행위예요. 그래 티쿤도 개인 고객이 저렇게 기본형이 아닌 걸 주문하면은 계속 대화하면서 만들어요. 심할 경우는 우리가 디자인을 해주기도 해요. 돈 받고. 근데 돈 받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하나 팔면 남는 게 많으니까 전혀 문제 안 된다. 그래서 기본형은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템플릿에 맞춰서 디자인해 온 것을 제작해 준다. 명함도 똑같은 거예요. 명함 템플릿에 맞춰서 기획사가 디자인해서 주면
우리는 제조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특수 명함이 있잖아요. 그런 특수 명함은 이제 뭐 상의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주문하고 나서 배송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거는 나라마다 다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개념은 여기서 제작일 빼고 미국은 6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일본은 2일 이렇게 티쿤하고 티쿤의 물류 배송 시스템에 따라서 나가면 돼요. 그럼 유럽은 얼마 걸리느냐? 유럽은 보통 5, 6일 잡으면 돼요. 그럼 동아시아 쪽은 어떻게 되느냐? 동아시아는 보통 거기도 한 5일, 3일에서 5일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각 나라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에어간판 무게는 어느 정도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요? 무게가 얼마나 됐냐 이거 말씀이지 아니 지탱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위에 뭐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자, 무게는 한 20kg 이상 되는 것도 있고 쬐그만 건 10, 한 5, 6kg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큰 것들은 모터가 용량이 또 틀리니까. 가해진님, 에어간판 무게는 어느 정도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무게 뭐 위에 뭐 올리나요? 하여간 그 질문 다시 해주시고요. 공기간판을 출력하는 잉크는 솔벤 잉크인가요? 솔벤이 아니고 이제 업체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은 솔벤을 많이 쓰는데 그 좀 장단점이 있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사 인쇄로 씁니다. 전사로 해서 종이에다 인쇄를 해서 그걸 다시 원단에 찍어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고 지금 싸게 나간 업체들은 원단에다가 직접 잉크를 뿌려가지고 그냥 열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퀄리티하고 이제 내구성 차이가 좀 납니다. 예, 하여간 대답이 됐는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도안은 바이어가 제공을 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은 바이어가 제공하는 거고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서비스의 하나니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그게 왔나 봐요. 그 무거운 거 올라갔을 때 몇 킬로까지 지탱하냐고 물어요. 저기 모터로 사용하는 방식은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지탱이 안 되고요. 만약에 무거운 걸 올려놓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튜브 에어간판을 쓰셔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올라타는 게 없습니다. 튜브라 그럴 때 튜브 안에 들어가는 재질이 타이어인가요? 우레탄 재질. 우레탄 재질. PVC도 있고 우레탄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가격 대비로 써야죠. 뭐 싼 걸 원하면 그걸 써야죠. 그러니까 저번에 보여주셨던 네. 행사용 책상 대용일 네. 경우가 튜브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사람이 올라타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올라타도 괜찮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전시용만 했을 때는 올라가면 안 되고 아예 뭐 약간 무거운 걸 올릴 경우는 튜브형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튜브형 2개를 놓으면은 그렇죠.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전시할 뜻이에요. 때 그렇게 테이블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드디어 러시아에 팔고 싶으신가 봐요. 러시아에는 티쿤 플랫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벌룬 코리아와 연락을 하면 되는지요. 벌룬 코리아는 지금 일본도 안 한다니까요. 자, 러시아는 티쿤이 열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계약하면은 우리가 러시아에 협력사를 두면 돼요. 러시아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티쿤하고 하기 전에 그 러시아 전덕민 대표라고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러시아 거기 대표 사장하고 계약서까지 다 썼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는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열정을 들여서 어떻게 푸느냐가 한 두세 개 나갔나요? 그리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같은 티쿤 같은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뭐 결제며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여간 진짜 러시아에 하겠다. 그 확실하게만 결심하면 우리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상관없다. 하고 싶은 나라 말씀하시라는 거고 아까 무거운 거 올려놔도 되냐고 물은 가해진님은 조그만 개인용 쇼파도 제작할 수 있겠군요. 개인용 쇼파를 왜 이걸로 할까요? 하여간 뭐 저는 그거는 저희랑 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할 수는 있어도 시작 안 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주문이었어요. 예. 예.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이 분양권은 티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조사기 때문에 티쿤의 조건은 어쨌든 분양받는 대금 1,000만 원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트 하나를 만들고 컨텐츠를 구축
시작하는 데까지 우리도 거의 3년, 4년이 걸린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티쿤이 돈을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 문제는 진짜 하고 싶은 사람하고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필리핀 하겠다 그러면 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넣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계약은 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는 단 독점으로 준다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보낸 상태에서 또 다른 회사를 넣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할 사람하고 하자. 그리고 또 그 정도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 정도 상품을 만들었고 또 그 정도 서비스 만들었고 그 정도 홈페이지 만들었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은 받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이제 하면 되고요. 티쿤의 경우는 공기 간판을 시작할 때 3명으로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총괄하는 부장님, 임정선 부장인데, 임정선 부장은 공기 간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일본어를 할 줄 알고 말을 할 줄 아는 거지 뭐 공기 간판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 홈페이지를 관리할 디자이너 1명, 그 다음에 일본어 원어민자 1명, 이렇게 3명이 출발을 했고, 고생하면서 아주 잘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신나하는 것 같아요. 제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전시회도 굉장히 자주 나가요. 전시회 나가서 또 고객 확보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필리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필리핀, 태국. 근데 이제 그 나라의 규제 사항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겠다는 나라가 정해지면 우리 티쿤 그 나라 협영사하고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사하시라는 거죠. 협영사는 당연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수료 받는 거를 협영사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신 건 똑같아요. 똑같은 걸 나누기 때문에 협영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지금 제가 만약에 이제 공기 간판을 하겠다 하면 그 다음부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1,000만 원 드리고 공기 간판을 하겠다고 하시면 사이트를 만들라고 사이트를 만드는 사이트 꿈이라고 사이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공기 간판 전용 사이트를 드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쇼핑몰을 꾸미는 거죠. 잘 모르실 때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김진설 팀장이 계속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교육 해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는 딱 3가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고객 응대, 마케팅 2가지만 하시는 거네. 2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배송이며 반품 처리며 이거는 전부 우리가 시스템을 제공해요. 결제며 운송이며. 이제 협영사의 역할이 결제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법인의 역할을 하고 클레임 났을 때 대응해주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멀리는 못 가지만 수도권에서 대형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나가서 만나주는 거죠. 당연히 나가서 만나줘야지 거래가 되니까요. 그러면 오다 받은 그 완성품들은 그럼 협영사로 보냅니까? 협영사로 보냅니다. 바로 보내버려요. 절차상으로는 협영사에 갔다가 협영사에 다시 고객에게 보내는 건데, 흐름은 그냥 이건 서류로만 협영사에 갔다고 기록만 남을 뿐이고 흐름은 그냥 고객한테 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이 서류 처리만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데 기본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결제는 언제 되나요? 그러면? 매월 말일, 그 달에 수치 완료가 끝난 거래. 그러니까 고객이 나 잘 받았어 이렇게 신호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수치 완료거든요. 고객이 클레임 걸지 않고 내가 잘 받았어. 이거 그 달 끝난 거를 5일날 정산해 드려요, 우리는. 근데 저 자칫 잘못하면 30일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1일날 수치 완료가 끝났어요. 이럴 경우는 30일 넘어가는데 하여간 티코는 그거 당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돈놀이 하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하게 되면은 그냥 계약하시고 그 김진솔 팀장하고 만나시면 김진솔 팀장이 그거 다 일러 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차라리 외주 주세요. 뭐 이러고 그때그때 회사 사정에 따라서 알려드릴 겁니다. 계약금은 보통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도 못하는데. 전액을 다 받죠. 대체로 우리는. 다 받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뭐 그렇게 인터넷에서는 기본적으로 받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우는 후불제도 해요. 후불제도 하는데 그건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돈 안 넣으면 안 받아도 되고 그렇지만 일본은 워낙 신용이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불제 다 수용합니다. 대표님 그 방금 말씀 중에 그 쇼핑몰을 이제 분양받는 경우 지금 오늘 설명했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일본 타입으로 일본에 쓰고 있는 이제 디프에 쓰고 있는 이 쇼핑몰을 만약에 하고자 하는 A라는 국가에 하게 된다면 아까 쇼핑몰을 다시 그 아웃소싱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나라 거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태국으로 간다. 그럼 태국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다. 그러면 자체 내에 네. 웹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정도가 무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 정도가 진짜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거의 한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놓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항상 놓치는 거는 시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뽑는 데까지 한 달.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 응대자 뽑는 데까지 또 한 달. 그 다음에 만들었다가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또 개편한다고 한 달. 6개월 그냥 가요. 그래서 느긋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쇼핑몰 만드는 데는 6개월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셔야 되고요. 6개월 하고 나서도 계속 업데이트할 게 생겨요. 그러면 이 쇼핑몰을 분양받는 이 경우하고 자기의 아이템을 가지고 일본에 팔았을 때는 처음부터 쇼핑몰을 새로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묻는 겁니다. 제 질문은 지금처럼 분양받는 쇼핑몰을 약간 그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훨씬 시간은 덜 걸립니다. 아주 덜 걸려요. 그렇지만 느긋하게 그렇게 마음 먹고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걸 만드는데 공기 간판을 이해하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거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걸 계속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 그렇지만 그래도 3개월 이상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지 속이 안 터진다는 거죠. 하여간 CEO는 속 터져. 이 기다리다가. 이놈의 쇼핑몰은 개발자들은 3개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9개월 걸려요. 곱하기 3이에요. 그거는 건축하고 똑같습니다. 건축비 5억 들었다 그랬는데 5억이 끝나는 적이 어딨냐고요. 추가 비용이 드는 것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대충 하면 돼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에어간판을 가지고 그 나라 걸 만들어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준비해야지 제대로 된 쇼핑몰이 나온다. 근데 처음부터 하면은 한 1년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뭐 미국, 유럽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제 시장 조사를 하셔야죠. 그때부터. 공급가 물어보셨는데요. 공급가는 티쿤의 경우는 현재 일본 판매가의 65% 정도 선이 공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급은 티쿤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룬코리아 사장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공급가를 정하시면 되는데 티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티쿤 공급가를 공개를 할 거예요. 투명하게. 그래서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근데 벌룬코리아 사장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는 자꾸 저가랑 비교한다는 거예요. 중국 거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티쿤 코리아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여간 최선을 다한 가격을 드리는 거다. 이걸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국내에도 다른 업체 있거든요. 거기서 공급받는 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공급해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고, 뭐 벌룬코리아 대표님은 티쿤하고 거래하면서도 늘 투명하게 하셨고 또 적절한 마진을 갖는 게 맞고 저희들도 보장해 드렸고 그러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형의 경우는 어느 정도 네. 그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공급가. 플러스 마진 계속 이야기 있을 텐데 그래서 중문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이 공급가를 어떻게 책정하는 물어보는 거죠. 지금 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아니, 특수형, 기본형은 정해서 기본 가격을 제시할 것 같은데 복잡한 거는 공급가가 얼마냐 이건. 특수형도 이제 그 2D라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붙어 있고 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정해져 있고요. 이제 저런 거 3D 형태라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방장 같은 건 저희가 그냥 그 주방장 형태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얼마에 판매가 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그 형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의를 하시면 돼요. 어떤 디자인을 주면 네. 그 견적을 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도 많죠. 이게 제작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해서 견적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량이 얼마냐 물어보죠. 수량이 대량일 땐 또 가격을 또 낮춰서 보내드리고. 그 사이트에 이제 이런 디자인은 비슷한 걸 해놓고 이걸 얼마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기본적인 게 다 있고.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새로운 디자인들이 계속 이거는 얼마냐, 또 저건 얼마냐, 이런 것들이 계속 근데 들어와요.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이거는 근데 판매가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미. 그 판매가 가지고 보면은 대략 몇 번 하면은 그런 기준이 다 잡힙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참 나라마다 그게 다 뭐 환율이 다르고 또 수준이 달라서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인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면 또그 나라 수준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해요. 이게 사실은 해외 직판이라는 건 하면 돈 벌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처럼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힘들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골치 아파서 힘들어서 안 해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이렇게 손쉽게 해서 저기 돈을 벌면 옆에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뭔가 진입 장벽이 있어야지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티쿤이 있고 벌룬코리아 대표님이 계시고 협영사가 있으면 아주 최적의 상태거든요. 그 누구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티쿤을 믿으셔도 돼요. 티쿤이 지금까지 쭉 거쳐온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가 중간에서 계속 도와드리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 임정선 부장하고 만나셔도 되고 나중에는 커뮤니티를 만들 거예요. 만들면 이거 얼마에 팔았다, 뭐 공급가 얼마다 이것도 계속 서로 공유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정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티콘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있는 거 다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경쟁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른 업체랑도 거래를 해요. 근데 비중은 크진 않지만요. 근데 이 상대방의 업체의 정보를 절대 안 주더라고요. 우리 거 여기다 안 주고 또 저기 거 여기다 안 주고. 얼마에 들어오냐고 지금 물어는 보는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비쌌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서운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투명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뭐래도 이렇게 좀 음료수라도 사 드리려고 그러면 절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투명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티쿤에서 안 받아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신경 안 쓰죠. 이게 갈수록 그전엔 제조사에서 많이 주던데 안 받았더니 이제 안 주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힘만 들고. 지금 미국에 네. 이런 류의 경쟁사가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었냐면 그 태권도 그 협회가 상당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부장들이 크고 거기 또 이렇게 쇼핑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딜러들이 그 허락받은 딜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2개 업체에서 이제 우리 아까 발차기 모델이 그것도 저희가 기본적인 개발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뭐 이 제품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이제 주문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7, 80개 이렇게 한꺼번에 나간 적도 있고 이런데 그 핵심은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전력을 투구해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중간에 뭐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수요자가 아니라 네.
미국의 제조사. 우리 사람 같은 그런 업체들이 제조사. 광고할 수 있는 제조업자들 미국 자체에 많이 알고 계시게 조사해봤는지 아니 미국 자체에도 이 풍선 간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조형물 쪽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캐릭터 형태 막 이런 형태를 제작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거기 가격이 비싸죠. 거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품목 아이템이 많으신 거네요. 거기도 있긴 있으나 이쪽은 더 많은 걸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희 거 가져가겠죠. 거기서. 자, 미국 업체에 비교해서 그 벌룬 코리아의 강점은 뭔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격이 싸고요. 미국 업체에 대비했을 때 중국이랑 대비하면 저희가 가격 경쟁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제품 퀄리티가 충분히 나오고요. 걔들하고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 거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해외 배송 같은 거는 전부 거기서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는 국내 배송과 똑같은 너희들이 원하는 국내에다 갖다 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머지로. 그런 형태로 거래했습니다. 근데 사이트를 만들면 네. 지금 영어로 만들어진 이 샘플들을 넣는 거 저희 아니에요? 영어 사이트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면은 미국 사람이 보고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한글로 돼 있는 그런 걸 거 아니에요? 일본 거는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저기 연결이 교포 태권도 관련된 사범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 자기들이 디자인을 주문하고 그런 건 가능한데 네. 영문으로 저런 샘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 저희가요? 사이트에 그렇죠. 제가 만약에 미국 쪽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죠. 저희는. 그러면 이 물건이 갔을 때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기막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스위치만 꽂으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잖아요. 아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받으면 네. 그냥 꽂으면. 네.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예. 그 다음에 조명은 이제 안에 스위치가 몇 대 스위치 키면 되죠.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도 다 그냥 택배나 화물로 배송 끝내고, 다운됐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똑같은 약간 관련성 큰 행사 쪽은 설치가 나한테.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저 10m짜리 반다비 소라이 같은 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합니까? 저희가 가서 설치하면 설치비 다 받고 관리비 다 받고 다 하고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이제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한국이니까 그런 게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네. 그런 그 설치하는 기사를 좀 고용을 그거는 어떻게 처리한 경험이 있어요. 처리한 거는 뭐냐면은 한국에서 일본의 간판을 팔아요. 간판은 설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설치를 해줘야 되는 제품일 경우에 일본의 시공업자를 협력사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협력사를 모집하면 협력사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 고객을 잡는 거잖아요. 돈도 받고 설치 비용은 받는 거니까. 근데 웬만한 간판 시공업자는 그런 공기 간판 설치 같은 거는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설치해주고 돈 받는 거죠. 우리 협력사를 모집하는 거고. 각. 집에서 처리하는 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미. 왜 자기가 다 해야 되냐. 그래서 협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 망을 구축하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한번 구축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때문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AS 같은 경우는 협력사랑 해요. 협력사를 통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초창기에는 사고 났을 때 대표님이 그 다음날 렌치 가지고 갔어요. 가서 뭐 그때 그거 했었잖아요. 그 뭐 너트가 튀어나와가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뭐 그라인더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그 다음날 그거 다. 국내는 뭐 그렇게 나갔는데 이거 이제 그렇게 해서 제품이 개선이 됐죠. 저희가 금형수정도라고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된 게 있습니다. 일본과 거래하면서 제품 자체가 좀 업그레이드된 거 있습니다. 그럼 그 태권도협회에서 그 주문 많았을 때 아까 그 손이라든지 그런 게뭐 염려라든지 컴퓨터를 껐다. 규제를 받아야 된다든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초창기 그러니까 일본도 처음에 인증 없이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껐다. 근데 이제 물량이 많아지면서 다 준비해서 한 거죠. 무슨 말씀 이해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물량이 뭐 한 달에 몇백 개씩 그게 지속적으로 연간 뭐 1,000개, 2, 3천 개 이렇게 나갔으면 아마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근데 진행이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네. 지금 저 대표님 미국에 예를 들어 선양을 하게 되면 몇 사람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미국에 몇 명의 판매자를 둘 생각이냐는 거죠. 현재는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명이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진짜 잘 못한다 그러면 우리도 바꿀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우리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따로 줄 생각은 없어요. 대신에 같이 좀 열심히 좀 하자 이런 거죠. 안 나오나요? 동영상이? 지금 그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거기 러시아 같은 신규 고가에 새로 런칭할 때 책임 있는 협력사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저희도 구해보는 거고 그 사람이 책임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일단 티쿤 방식은 일단 해보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파트너사 이미 협력사에 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협력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JH님, 이거 완전히 뭐 라디오 같은데. 그러니까 분양받아 고객 응대와 마케팅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마케팅은 온라인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티쿤이 도와주는 건 없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직접 하시는 건데 티쿤이 제일 잘한 정책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힘들어 하세요. 그렇지만 1년 지나고 나면 그 모든 노하우를 자기가 가지거든요. 극단적으로는 티쿤 버려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티쿤 보고 해달라 그러면 서로 분쟁만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를 이용하는 회사가 거의 한 40개 되잖아요. 혼자 다 잘 하세요. 잘하고 있는 일을 티쿤이 굳이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해당 제품의 HS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거는 그냥 일단 하게 되면은 HS 코드는 나온 거 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뭐가 있었어요? 이 질문인가요? 예. 그래서 일단 HS 코드면 이 실무 문제는 지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하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언론 코리아 사람한테 후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중국 같은데 이제 제품 예를 들어 뭐 화장품을 말하자면 수출을 보면 이것만 껐다 켜. 처음에 거래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얘들이 보면 저 뒤로 돌아가. 예. 근데 정보는 여기서 얻고 네. 근데 나중에 이게 뭐 저녁 때 이제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볼륨 코리아로 다이렉트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비자가요? 예. 그 필리핀이 됐든 뭐 이렇게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는 뭐가 바뀌어도 부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체킹이 되죠. 근데 이렇게 소비자가로 나가는 거죠. 저희가 보통 그냥 에어컨 같은 경우 국내 사양이 아니면 그냥 모터 바꾸고 못 바꿔서 최소한 한 5만 원 이상 업이 됩니다. 소비자가에서도.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분하고 뭐 거래를 많이 할 것도 아니고 또 나갔을 때 그럼 AS 부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좀 물어보고. 지금 볼륨 코리아랑 직거래할 때를 궁금해. 가격이 좀 많이 우리가 비싸요. 이렇게 해놨는데 네. 정보는 우리한테서 얻고 네. 나중에 이거 가격 문제 때문에 검색을 하다 보면 볼륨 코리아가 뜰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다. 해외로는 못 합니다. 해외로 보내는데 우리 통해서 가는 게 훨씬 싸요. 그리고 그 복잡한 일을 안 하게 돼요. 인터넷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옥션에서 그래서 한때는 오픈 마켓이 이런 정책을 썼어요. 판매자는 자기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근데 공개해놔도 받는 사람이 직거래 안 한다 그래요. 더 귀찮아요, 귀찮아.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해외는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자기 혼자 하려면 아니 볼륨 코리아 대표님 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배송이며 그 골치 아픈 걸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하셔요. 에어 간판 저기 일반은 큰 거 저기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우리 보통 싼 게 그 EMS라고 우체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오버가 돼요. 그리고 이런 거 DHL이나 이런 거 통해서 보내면 저희가 옛날에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40만 원이 50만 원이가 들었어요. 운송료만. 그러니까 간판값에 한 3-4배 정도 돼버리니까 그거 이렇게 신경 쓸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업체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도 저희가 이제 많이 경험칙상 제대로 파는 업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뭐 프랑스어로 물으면 답변 못 하셔요. 네, 그러면. 독일어로 묻고 영어로 하면은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되지도 저희한테 않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본을 이렇게 맡아서 하라 그래도 그거 할 생각 없습니다. 전부 제안했어요. 제안하셨어요. 그 일본 거 우리 하기 싫으니까 직접 하라고 했더니 싫대요. 저는 그거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조 쪽만 신경 쓰는 게 제일. 블루 코리아는 뭐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 다른 회사는 그럴 것 못합니다. 다른 회사도 벌룬코리아 사장님만큼 다 정직하셔요. 할수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또 그런 회사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형태로 번져 나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손 대표님 궁금하죠? 예, 나중에 따로 만나실 거예요? 호프데이 참석하세요? 그래, 그럼 같이 둘이 앉아서 얘기하세요. 예, 둘이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공기 간판은 최대 강점이 주문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객단가가 높아서. 그리고 체인들이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같은 데서 무더기로 주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장님들이 이렇게 재력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 이제 그 나가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개발비나 이런 걸 저희가 다 부담하고 그냥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팔면 300-400개 이상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그냥 무료로 해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팔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또 믿음이 제가 있어서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제조사와 그 협영사라든지 아니면 운영사들이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쌓여야지 얻을 수 있는 건데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랑 처음 지나가고 이러시죠. 예. 이게 지금 일본 왕 즉위 때문에 이게 매출이 안 좋아요. 이제부터 벌써 휴일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카톡? 사람이 들어간 캐릭터 공기 인형은 대체로 얼마입니까? 그게 공급가? 저희가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하고 난이도가 있는 거 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막 어려운 글은 300 이상 받는데 제가 이제 일본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거랑 퀄리티는 저보다 날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게 한 400에서 한 500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당. 그 공급가는 얼마에 주시나요? 아직 저기 티콘에서는 이거 한 번도 나간 적 없습니다. 대략에서 얼마에 주실 생각이세요? 하는 거 봐야죠. 그러니까 저기 그런 건 이제 저기 거래를 했던 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판매가의 65% 정도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조정하시라는 거죠, 뭐. 예.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그 소비자 가격을 책정할 때에 보통 어느 선에서 책정을 합니까? 제조 물가. 정말 그거는 답이 없는, 그거는 거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티쿤 경우는 초기에 명함 100매를 4,200원에 떼와서 9,800원에 팔았어요, 일본에. 근데 지금은 1,230원에 팔거든요. 원가가 더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CEO가 하기 제일 힘든 일이 그 일 같아요. 그래서 일본 걸 조사해봐서 도대체 어디냐고 이게, 이 가격을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생전 처음 보는 뭐 발안마기 이거 얼마에 팔아야 정가일까요? 옷은 처음 나왔을 때는 35만 원인데 3개월 지나면 툭툭툭툭 떨어지고
똑같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는 그건 이제 CEO 몫이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블룸코리아에서 제조 원가는 뭐 공, 똑같은 예, 거고. 예. 그럼 뭐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그다음 저기 뭐 통관비 그다음에 뭐 운송비 곱하기 2를 해야 되는지 3을 해야 되는지. 아니요, 그거는 해보시면 많아지면 싸게 이거 저주를 하게 돼 있어요. 곱하기 2는 안 돼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서 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진짜. 그래서 적정 마진이 얼마냐 하는 걸 정하는 게 CEO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정책적으로 박리담회를 추구하는 CE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량을 팔면서 비싸게 받는 CEO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죠. 정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뭐 진주 목걸이를 파는데 30만 원 해서 하나도 안 팔리던 거를 직원이 실수해서 300만 원 올렸더니 불티나게 팔렸다고. 진짜 이게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심리 싸움엔 규칙이 없다는 거죠. 아니, 저 무슨 명품이 그렇게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명품을 30만 원 붙이면 안 팔린다니까요. 3천만 원이니까 사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진짜 심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가는 없다. 공급가만 있을 뿐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티쿠는 비브랜드 상품은 철저히 저가형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안 맞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함이 안 팔려서 가격을 내려봤어요. 더 안 팔리더라고요. 다시 올렸어요. 그 진짜 보여드릴까요? 저 진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처지가 돼버렸는데, 진짜 이거 웃겨요. 해보니까. 이게 그 유명한 명함이에요, 명함. 이때 계속 잘 올라가다가 여기서 막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때 가격을 내렸어요. 제가 선동을 해서. 내가 해보니까 가격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래서 3월이에요? 이때요? 몰라. 해가지고 이때 3월에 가격을 왕창 낮췄어요. 더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부장이 이때 가격 올렸어요. 원상 회복시켰더니 팔리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가격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백엔샵은 철저히 박리담회를 추구하는 거고요. 코스트코 가격 정책이 다르고 월마트 가격 정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CEO 입장에서는 가격 책정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숙명 같아요, 숙명. 다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는 공급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 세금, 그 다음에 배송비, 이런 기본 정해진 가격만 드릴 뿐이고 마진을 얼마나 붙일까 하는 거는 진짜 고민 많이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아무도 답을 안 해줄 거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결제 수수료 빠진 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해봤을 때 그런 거는 비용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전체 총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워낙 작아서 무시해도 될 정도였어요. 신경 안 써도 되는. 대표님 현재 지금 이렇게 보면 분명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 4가지로 이제 알고 있는 5가지인데 하나가 빠졌죠. 비닐봉투 인쇄가 지금 빠졌죠. 그 다음에 현수막이 빠졌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여러 아이템이 많을 건데 네. 이렇게 이제 분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아이템이 정해지는 그런 판단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 판매자가 나 이제 분양할 거야 하면은 그때 하는 거고 우리가 결정하진 않아요. 티쿠는 분양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공기간판, 명함은 이제 우리 거 아니에요. 명함 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근데 분양하는 이유는 일본만 하기도 우리는 벅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간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받아서 일본 시장이 지금 1%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새 시장 나가는 돈이 있으면 우리는 일본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그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막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다면 했겠죠, 우리도. 근데 뭐 그런 정도 회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비닐봉투 인쇄도 일본만 하기도 못합니다. 일본 지금 0.1%도 못 들어갔는데 언제 다른 나라에 나가겠어요? 나갈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더 유리한 거죠. 우리 입장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상품 개발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그걸 갖고 필리핀에서 어쨌든 10%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도 유리하고 나가는 분들한테도 유리하고 나가는 분들은 컨텐츠에 손을 안 대도 되니까 그게 더 서로 협업이 되는 거죠. 그게 훨씬 유리한 서로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A를 써서 미국은 나갔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필리핀, 나이지리아 누가 나갈 거냐고요. 자기가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거면 빨리 풀어주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지금은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빨리 돈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는 그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할 거예요. 이미 5개 사이트가 나왔잖아요. 에드컵도 지금 분양하고 싶어 하고 또 뭐 리본도 분양하고 싶어 하고 네일 아트도 다 분양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가 결정하진 않아요. 각자 알아서 분양하는 거고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은 분양 상품들은 하면 무조건 돈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될 아이템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뭐 티쿤이 돈 벌라고 하는 티쿤 돈 벌어야 돼요. 티쿤도 돈 벌어야 되지만 티쿤을 떠나서도 정말 빨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모두에게 좋은 거니까 빨리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해외에 사는 지인들한테도 식당 하지 말고 저 학원 하지 말고 세탁소 하지 말고 슈퍼 하지 말고 진짜 이거 해라. 이게 진짜 돈 버는 일인데 왜 안 하냐. 상품도 지금 다 대준다 그랬어. 사이트까지 다 대준다는데 도대체 왜 안 하냐. 물론 돈이 없어 못 하시는 거겠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금이 최소 자금이 2억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자금이 없고 다른 일을 통해서 이제 벌고 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해서 기본으로 월 나가는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제 활용을 할 때 월 단위가 어느 정도? 자금이 2억 정도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까지만 해도 한 3천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주를 준다 그러더라도 또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본인 안 먹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3개월 정도 한 3천만 원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3명이 기본 인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 그 팀을 운영하는 운영 책임자, 웹 디자이너, 고객 응대자 이 3명이 먹고 살려면 한 달에 1,20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광고비 사실 1,000만 원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1,000만 원 쓰는 회사는 지금 없어요. 500만 원 쓴다 그러더라도 한 달에 2천만 원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2천만 원 들어가면서 10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금을 동원하는 것도 CEO의 몫이니까 뭐 그건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건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기회가 지금 흘러가는 거 아니냐 해서 저도 진짜 제일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저도 뭐 옛날에 정치를 했었고 또 뭐 제가 뭐 진보 정당 쪽에 있었어요. 전부 그런 생각은 늘 있죠. 정말 중소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게 그나마 제가 진보 정치 안 하는 가운데 일종의 정치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걸 어떡하냐. 저도 지금 정치권으로 가볼까 그러는데 진짜 그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정부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진짜 정부 사람 만나서 이것 좀 같이 하자 이거 호소하고 싶은데 가면 거지 취급하니까 안 가는 거죠.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 외관판이 이제 티콘 글로벌의 이제 지형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지형지역. 네. 현재 분양을 나간 국가는 몇 개? 세 개입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세 군데만 확정했고 그전에는 좀 하겠다는데도 확정된 거로 이렇게 쳐줬었는데 그걸 했더니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확정된 데만 이따 발표하려고요. 그 세 군데는 최근입니까? 아니면 그 시작한 데가 있습니까? 시작한 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분양 사업 한 거 자체가 1, 2개월도 안 되고 홈페이지 만드는 데까지 6개월 걸린다니까요. 그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뒤에 계시는 손 대표님이 제일 빠르실 거예요. 말레이시아 공기 간판하는. 왜냐하면 인도나 인도네시아는 그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저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리 협영사기 때문에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어 하시고 어쩌면 손 대표님께서 그런 물꼬를 터주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잘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짜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손 대표님 저번에 한번 만난 적도 있는데 좀 그래도 기존에 좀 많이 말레이시아도 갔다 오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좀 소감이나 뭐 그런 거 좀 듣는 것도 괜찮아요. 나오셔서 좀 하시죠. 기왕 뭐 오셨으니까. 예. 개인적으로 아니, 소감 한번 얘기하십시오. 뭐 좋은 제안 같은데.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돈은 없습니다. 좀 많다 그랬는데. 딴 게 아니라 저는 그 개인적으로 식품업을 같이 제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헬스 보충제라고 그 운동할 때 먹는 프로틴 제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 쉐이크도 제조를 하고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요즘 들어서 어렵게 느끼고 있는 점은 항상 노력을 해서 매출을 올려놓으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매출이 떨어지고 또 광고비 써서 또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메일을 받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티쿤 글로벌을 찾아오게 됐고 그 짧은 기간 사이에 빨리 결정을 또 내렸어요. 또 해서 그 공기간판을 최근에 분양을 받게 됐고 받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갔다 왔고 제가 본 소감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좀 되게 그 뭐라고 할까 그냥 동남아 하면은 조금 많이 그 인식이 조금 낮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서 허거를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이렇게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또 간판 에어 사인이니까 또 그 나라에 그 설치되어 있는 곳도 봐야 되고 또 그 나라에 이제 일단 뭐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간판의 형태나 현수막의 형태 이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당히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김진솔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 다날이라고 휴대폰 결제 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그 달콩 커피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진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진출을 하면 되게 빨라요. 보니까 막 그 우리나라의 어떤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했고 지금 진출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흡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고 그리고 또 그 뭐야 약간 그 저가로 그냥 이렇게 진입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절대 낮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뭐 밥을 먹고 또 스타벅스 수벅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그런 형태를 많이 좀 봤고요. 또 뭐 또 우리나라처럼 먹자골목에 가서 술도 먹고요.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 잘 돼 있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진입을 했을 때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속도도 빠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핸드폰을 붙잡고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예, 아, 이게 하기는 하지만 이게 통신 환경은 조금 열악한 건 있구나 이런 걸 또 좀 느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노력을 10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조금 뭐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아직까지는 여기는 경쟁을 많이 없을 거라는 판단에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을 비교 검색을 좀 많이 해봤어요. 뭐 거기에 라자드라는 우리나라의 똑같은 그 오픈마켓이라고 있는데 그 오픈마켓에서 경쟁하는 수만큼 상품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에어사인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검색어가 약간 한 달에 10,000건 이하 정도 그 에어 간판이라고 해서 검색이 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조금 생소한 단어. 그러니까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개척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손 대표님하고도 그 명함 교환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벌룬 코리아 대표님하고도 명함 교환하시고 지금 중계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는 대표님도 지금 들어와 계시죠? 거기 카페에다가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질문하면은 대표님도 답변하실 거니까 공기 간판 분양이라는 거기에다가 질문하시면 대표님께서 답변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전화하시고요. 전화하셔서 저한테 전화하지 우리한테 전화하지 말고 대표님한테 전화하셔도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아주 긴 시간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아주 오래 했고요. 자, 내일은 2시부터 스티커 분양 설명회를 합니다. 이거 뭐 A입할 때는 최고라 그러고 또 스티커 내일은 또 스티커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직접 또 하시되 정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800만 교포가 산대요. 그 800만 교포가 한국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사실 티쿤이라는 월경 직판 플랫폼은 세계에서도 가장 좋거든요. 우리가 미국에서 출발한 회사면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벌써.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걸 가지고 최소한 인터넷 세계에서 한국도 전자상거래 파트 일부는 좀 영역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인들한테도 많이 권해주시고 또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고요. 이영래 대표님 직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 호프집 오시는 분들은 직접 오세요. 예, 그리고 호프집 티켓 없다 그랬었는데 하여간 일단 오실 분 오셔요. 예.